어쩌면 안드로이드 AP의 진정한 끝판왕이 될지도 모르는 디멘시티 9000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 오늘은 사실 조금 어려운 얘기도 해볼까 한다. 멍청하면 지금 영상을 끄면 된다. 안드로이드 AP를 생각하면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만 주로 떠올리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주면 놀랍게도 디멘시티를 만드는 미디어텍의 지난 21년 3분기 AP 점유율은 무려 40%에 육박한다. 이 수치는 퀄컴의 27%, 애플의 15%, 삼성의 5%를 압도하는 수치이다. 헌데 우리는 왜 미디어텍이 생소할까? 그건 바로 플래그십 제품들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성향 때문에 그러하다. 미디어텍은 주로 인도나 중국 같은 곳에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는 AP를 만드는 곳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미디어텍의 이름이 한국인에게는 생소하다. 내가 가진 미디어텍의 이미지도 마찬가지로 싸게 만들어 많이 파는 곳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칼을 간 듯하다. 우선 CPU 구조는 스냅드래곤 엑시노스와 같은 ARM-B9 빅리틀 구조이다. 코텍스 X2 빅코어 1개와 A710 미들코어 3개, A510 리틀코어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노트북 체크에 비보 X80 프로 긱벤치 유출 결과를 보면 싱글 1248점, 멀티코어 4191점으로 싱글 코어는 근소하게, 멀티코어는 압도적으로 스냅드래곤과 엑시노스를 누르는데, 이건 안드로이드 AP에서는 처음으로 A14 바이오닉 프로세서를 능가하고 A15 바이오닉 프로세서와도 비교할 만한 점수이다. 그럼 같은 ARM-B9 기반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 일단 가장 확정적으로 의심이 가는 건 대만의 TSMC와 삼성 파운드리의 실력 차이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삼성과 TSMC는 같은 장비로 제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ASML의 EUV 장비 같은 초미세 공정 제조 장치를 다루는 기술과 노하우가 TSMC가 아직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EUV 개발에 TSMC가 초기부터 관여를 해왔다는 것까지 고려해 본다면 그 분야의 노하우가 삼성 파운드리보다는 확실히 뛰어나다고 보는 게 좋다. 그렇게 삼성 파운드리에서 제조한 AP보다 수율이 좋게 나온다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사실 삼성 사나노랑 TSMC의 사나노가 기술적으로도 공정 차이가 있다. 이건 자세히 말하면 졸리다. 솔직히 국뽕을 빼고 보면 그렇다. 이 말에 반박하면 채소 삼성 주주다. 여튼 같은 기반의 CPU인데도 성능 차이가 나는 게 상당히 굴욕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디멘시티 9000이 현존 안드로이드 끝판왕 AP라고는 볼 수 없다. 바로 GPU 문제가 나와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바로 똥발리다. 이번에 들어간 G710은 어떨까? 사실 똥발리라 기대도 안 했고 성능 향상폭도 20% 정도라고 말한 게 있어 별 생각이 없긴 했지만 벤치마크를 보면 생각보다 준수한 성능이다. 이게 TSMC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다. 사실 성능은 조금 후달리긴 하지만 유지력과 전력 소모량이 오히려 아드레노보다 낫다. 그만큼 여유있게 잘 만들어졌다는 걸 의미한다. 전력 소모량이 적어 발열 관리도 잘 될 테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디멘시티 9000이 좋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본 사람들은 많을 텐데 사실 이 벤치마크에는 비밀이 하나 있다. 바로 쿨링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테스트용 제품으로 벤치마크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쿨링 시스템이 잘 적용된 폰에 들어간다면 평균 프레임이 훨씬 잘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 물론 GPU 최고 성능이야 스냅드래곤 8젠 1이 좋지만 종합 점수로 본다면 솔직히 디멘시티 9000이 안드로이드 탑 성능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전력 효율성도 좋기 때문에 스냅드래곤에 비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그럼 스냅드래곤은 이 좋은 TSMC에 안 맡기고 왜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을까? 답은 간단하다. 안드로이드 폰은 삼성이 많이 판다. 특히 비싼 폰들. 오늘의 결론, 리사수 누나 제발요.